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엄마가 반찬을 만들 때 입자를 좀 크게 만듭니다. 김치, 오이소박이, 부추무침, 석박지 등에 들어가는 채소나 고춧가루 같은 양념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먹고 자라서 별 거부감이 없었는데 와이프가 자꾸 엄마 음식을 먹고 불평을 늘어놓더라고요. 어머님, 음식은 좀 양념이 많이 센 것 같아. 그리고 입자가 왜 이렇게 크지? 입에서 계속 걷더라. 솔직히 고춧가루 같은 건 좀 징그럽다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노인네가 음식 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긴 한데 워낙 옛날 스타일이시다 보니 입맛에는 안 맞네 라고 하더군요. 노인네라고 표현하는 그 말도 참 듣기 거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어요. 자기는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입맛도 다를 수 있지. 억지로 안 먹어도 돼 라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이 장모가 만들어준 반찬 버렸습니다. 콩나물, 게장, 멸치조림 가져오신 거 안 먹었어요. 참고로 와이프 임신했을 때 먹으라고 명태구이, 버섯 잡채 등 해줬는데 본인 스타일이 아니라며 휴게소에서 버린다느니 계속 차에서 구역질하는 둥 티나게 싫어해서 정말 기분 나빴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휴게소에서 버린다고 한 거는 반장난이었고 실제로 버리지는 않았지만 그런 장난치는데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장모 만든 음식 딱히 버리고 싶어 버린 건 아니지만 얼마나 기분 나쁜지 느끼라고 버렸더니 눈 부라리며 저에게 소리치더라고요. 네가 5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어쩌면 그리 하는 행동이 유치하고 몰상식하냐? 우리 엄마가 그거 너가 잘 먹는다고 어젯밤부터 만든 거야. 그리고 맛있는데 왜 버려?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라고 소리치더군요. 그래, 노인네가 열심히 만든 건 알겠는데 너도 내 기분 한번 느껴봐라. 우리 엄마도 늘 열심히 만들어주신 거야. 나는 그리고 우리 엄마 음식 맛있고 늘 몰래 버린 사람은 넌데 내가 한번 지금 버렸다고 이렇게 소리치는 거야? 했더니 지금 노인네라고 했냐고, 우리 엄마처럼 이쁜 사람한테 어떻게 노인네라고 하냐고 난리를 치더군요. 여기서 보면 남녀 다 똑같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와이프는 우리 부모가 오면 꼭 14일 전에 미리 연락해주고 방문하라고 하고 신신당부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에게 싸움을 걸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오셨을 때도 싸늘하게 대하며 모든 사람이 눈치를 보게 만들어요. 당연히 원래는 미리 연락하고 오시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난번 엄마가 저희 사는 지역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저희 부담 느낄까봐 말씀을 따로 안 하시고 올라오셨다가 제가 전화드리는 통에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 집에 들려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라고 했거든요. 그게 사달이 나서 아주 그냥 엄마, 아버지 포함해서 저까지 얼마나 눈칫밥을 주던지 그날 대판 싸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본인 부모는 우리 집 비번이며 심지어 카드키 지문인식 6명까지 가능한 거 다 등록까지 해놓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시게 합니다. 심지어 저희 속옷까지 다 개어놓고 하시는 거 솔직히 저도 정말 불편합니다.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고 많이 도와주시니 저도 그런 내색하지 않고 잘 해드리려고 하는데 와이프의 그의 행동이 너무 괘씸하고 이제는 받아주고 싶지가 않아요. 혹시 이 글 읽으시는 분들 중에는 너희 부모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늦둥이인지라 모친과 장모님이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구 안 하고 본가에 오라 지시명령 일절 안 하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용하신 분들입니다. 늦둥이 결혼했다는 거에 만족하고 너희만 잘 살면 되지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만만해서 그런지 본인 어머니는 우리 집에 와서 깔깔거리며 TV 보다가 저 올 때쯤 같이 밥 먹고 가시는 게 일상입니다. 솔직한 제 심정은 집에서 편하게 있고 싶습니다. 퇴근하고 고단한 몸 이끌고 왔을 때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어요. 반찬 안 해줘도 좋으니 좀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요즘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고, 남자 쪽에서 장모에게 말하는 건 싹수 없고 예의 말아먹었다고 당장 이혼하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건 아닙니다. 저희 엄마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전혀 없는 와이프의 모습에 점점 환멸이 느껴지고 저 역시 장모한테 배려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제가 창피해서 누구한테 털어놓지도 못하고 임금님 귀, 당나귀 귀 심정으로 이곳에라도 글을 남깁니다.
고견 부탁합니다. 후기. 이 문제로 와이프와 정말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장모님이 불편하니 집에 방문을 삼가해달라고 했더니 저보고 직접 말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장인 장모님 찾아뵙고 말씀을 다 드렸어요. 장모님이 매일같이 오시는 것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오시는 것도 줄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요. 그리고 와이프가 극도로 저희 엄마를 불편해하고 존중하지 않아 여러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 이런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 결혼 생활에 일방적인 것은 없는 거 아니겠냐. 최대한 공손한 어투로 말씀드렸습니다. 장인 어른이 크게 사과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정을 꾸렸으면 지켜봐주고 존중해줘야 하는데 안사람이 그게 좀 부족한 것 같다고. 그리고 우리 딸이 너무 부족해서 시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 부끄럽다고. 따끔하게 딸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보겠노라고요. 그리고 전 와이프에게 이혼을 이야기했어요. 신뢰가 깨졌다고 생각했고 서로 회복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와이프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미안하다고 다시 잘 해보겠다고 진정성 있게 사과해줘서 다시 한번 믿어보려고요. 서로 잘못했다고 사과했고 이제부터는 배려해주면서 잘 지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서로의 부모님에게도 도리하면서 잘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일단은 믿어보려고요. 저도 장인 장모님께 무리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사과드렸어요. 정말 이 결혼이 깨질 위기에 놓였고 그럴 각오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와이프가 잘못을 뉘우쳐줘서 다시 한번 잘 지내보려고요. 조언 덕분인 것 같습니다. 모두 감사드려요. 댓글 1. 잘하셨어요. 요즘 진짜 내로남불인 여자들 많아요. 옛 어른들 시댁에서 당하고 받았던 안 좋은 문화들 끊어내고 싶고 탈피하고 싶은 건 알겠고 그래야 합니다. 근데 자기네 집에서 그대로 그 짓거리 이어가는 건 뭔가요? 와이프가 하는 행동 말 똑같이 되돌려 주세요. 열을 받아 하면 지도 말이나 행동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댓글 2. 아내 정말 소갈머리가 없고 이기적입니다. 저는 친정엄마라도 말없이 집에 오는 거 싫고 아주 가끔 오더라도 신랑한테 미리 말하는데 친정엄마도 편하게 오시게 하면 시어머니도 오시게 해야죠. 저한테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친정엄마가 좋지만 대우는 평등해야 한다 생각해요. 제 배우자의 엄마시니까. 요즘 여자들이 주장하는 건 서로의 부모에게 각자 잘하고 서로서로 불편하고 어색한 일, 부당한 일 하지도 당하지도 말자라는 거.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에요. 아내분은 정말 반성하셔야 해요. 시부모님이 오는 거 싫으면 당연히 아내분 부모님도 함부로 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우리 집 남자 이야기와 시댁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생각만 해도 갑자기 부글부글 될 만큼 잊혀지지 않은 기억이 있는데 여기다가 하소연 좀 하려고 하니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결혼하고 1년까진 좋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때까진 시댁도 낯가리듯이 본성이 나오지 않은 듯 합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 해준다며 신랑 명의집이 따로 있어서 1인 1주택 때문에 시어머니 명의집에서 출발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살자고 한 건 신랑의 선택이었죠. 그렇게 1년 반 정도 잘 살던 중 전화가 오더라고요.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온다네요. 전 거기에서 쭉 환갑까지 사는 줄 알았더니 시어머니가 집을 내놓은 거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상의, 귀뜸 아예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히 신랑과 오지게 싸웠고요. 날 뭘로 생각하기에 아예 말도 없이 무시하며 집을 내놓은 것인지. 분명 명의 이전 얘기 나왔을 때 양도세 등 이런 게 비싸서 손해라며 그냥 살란 시기여서 산 건데 시어머니 전화 오는 거 안 받고 다음날도 오길래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몰래 내놓고 그런 게 아니라 상의하려고 했었다.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핑계. 결국 집 내놨다는 얘기 듣고 한 달 만에 집 팔렸고요. 신랑 명의집 전세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 우선 다른 거처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한겨울에 임신 중이었으나 유산되고 수술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이사했어요. 기막힌 건 거기다 이사하고 그 주 집들이를 오시겠다는 겁니다. 유산 수술하고 일주일도 안 된 상태.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우선 겉으론 얘기 안 하고 짐 정리 핑계로 시댁 가서 저녁 먹는 걸로 마무리되었어요. 그걸 남편은 막아주거나 하는 거 전혀 없었고요. 그 서운함이 평생을 갈 것 같네요.
위에 집 팔리기 전 갑자기 집 보러 온다는 사람이 있다고 신랑이 시어머니가 비번 알려달랬다고 하더라고요. 저 맞벌이 중이었고 대낮에 집엔 아무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알려드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살림 검사하러 오려고 한 핑계였던 듯해요. 퇴근 후 집에 가니 집에 도둑 든 것처럼 불이란 불은 다 켜져 있고 심지어 베란다며 뭐며 창문이란 창문도 다 열려있고 침실도 이불 등등 다 개 난장판, 빨래통도 수건, 옷 따로 다 구분해놨는데 뭐 전쟁터가 되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 왔다 간 후 집꼬락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뒤집어 엎고 간 거였어요. 정말 기도 안 차더군요. 그리고 유산 후 몇 달 지나고 시댁에서 밥 먹는데 어쩌다 이세 얘기가 나왔는데요. 갑자기 시아버지 왈, 아이고 남들은 술술 낳더구만 우리 며느리는 몸이 많이 약해서 그런가? 이러시네요. 너무 기가 차서 오히려 헛웃음이 나오는데 남편을 보니까 남의 편은 반만 차목차목 하고 있더군요. 그때 생각했어요. 이혼을 하든 연을 끊든 조만간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지나 임신 출산을 겪고 돌잔치를 하게 되었어요. 양가 가족끼리 자리하고 싶었으나 시댁에서 크게 잔치하길 원하셔서 했습니다. 잔치 전날 신랑이 통화하는데 일하는 곳이 아닌 것 같아서 물으니 은행이라 하더라고요. 응? 지금 은행으로 왜 갔냐? 물으니 시어머니가 돌날 우리 애기 명의 통장으로 돈을 넣어서 준다고 만들라 해서 갔다 하더군요. 당연히 난 또 처음 듣는 얘기. 순간 열이 뻗쳤어요.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냥 간 신랑도 당연히 욕먹었고요. 신랑도 양쪽에서 치이다 짜증나니 시어머니한테 안 만든다고 연락했다더군요. 그래서 시부 저한테 전화해서는 너 아들한테 화냈냐? 할머니가 손주 통장도 못 만들어주냐? 부터 시작하길래 그때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어머님, 제 아이인데 엄마도 모르는 통장 만드는 것도 싫고요. 명의 같은 거에 엄청나게 예민한데 왜 상의도 없이 이러시는 거예요? 굳이 그러시면 제가 만들어서 거기에 돈 넣을게요. 했더니 웃으며 지랄하고 있다 이러시더군요. 화병 나서 그날 온종일 잠도 못 자고 신랑한테 지랄하고 난리쳤어요. 결론은 내가 그 돈 쓸까봐 통장에 넣어주시고 생색 내시겠다던 거. 전 또 돈 몇천만 원 넣어주는 줄 알았네요. 그리고 신랑 명의 집으로 최종 이사 오게 되었어요. 이사 지역이 우연하게 친정이랑 같은 지역입니다. 위에 썼듯이 우리가 이사 가잔 게 아니고 시모 본인 의사에 따라 이사 오게 된 건데 시모 왈, 이사 가서 우리 아들 처가에 뺏기는 거 아니냐? 너무 자주 왕래하고 그러지 마라. 우리 아들 기빨린다. 이러시는 겁니다. 기막혀서 대꾸도 안 했어요. 그러다 또 사건이 터졌어요. 이 집 대출이 70%였던 거. 당연히 전 신랑 명이고 결혼 전 매매한 집이라 대출 생각도 못했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결국 결혼할 때 집 해준다는 시모의 말은 거짓말이 된 거고 대출금 우리가 갚아야 할 처지인 거죠. 이것도 둘이 처리한다고 해서 몰랐다가 우연히 남편 통장 보고 대출금 갚는 거 들켜서 알게 되었어요. 이때 정말 참았던 게 폭발해서 시댁 전화해서 난리를 쳤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집 해준다고 했니? 하시며 뻔뻔하시던 시어머니. 그 뒤로 저는 더 이상 시댁에 왕래 못하겠고 시어머니랑 얼굴 붉히고 싶지 않다고 남편에게 선언했고요. 그거 못하겠으면 이혼하자 했고 너가 중간에서 역할한 거 하나도 없으니 유책 배우자나 다름없다 했어요. 한판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때 이후로 시댁이랑 영 끊고 살고 있어요. 또다시 왕래하게 되면 저는 그냥 이혼한다고 했는데 시어머니 자기 아들 이혼남 만들고 싶지는 않은지 이 상황을 전해 듣고 받아들이신 것 같네요. 제발 남편들 결혼했으면 독립했다는 걸 인지하시고 남의 일 구경하듯이 넋 놓고 있지 마세요. 당신들도 당신이 한 선택에 책임을 지고 노력이라도 좀 하시길. 사실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넋 놓고 있는 남편 때문에 상처받은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시어머니 얼굴 안 보고 사니 잠도 잘 자고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댓글. 와, 정말 남편 역할이 이래서 중요하네요. 시아버지가 유산한 며느리한테 그런 상처의 말을 하는데도 반만 처묵처묵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 절대 시댁이랑 왕래하지 마시고 이 상황 잘 유지하세요. 댓글 2. 시아버지 말도 기가 막히고 시어머니가 친정하고 왕래하지 말라고 자기 아들 기빨린다는 말이
왜 이렇게 어이가 없나요? 정말 우리나라 시어머니 참 질리네요. 비슷한 시어머니한테 저도 많이 당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